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학철의 연기교실 8번째 시간입니다. 8. 이런 똥배우가 되지 말자. 똥배우. 네. 무자비한 침공세. 목만 쥐어짜는 배우가 되지 말자. 감정이 상승될수록 하중을 최대한 단전 아래로 내려라. 발바닥이 뜨거워지도록. 그리고 척추를 세우고 목을 열어라. 70%의 에너지와 호흡을 내뱉고 나머지는 저축해라. 야, 이게 사실 연기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감정이 고조가 되면 네. 그냥 있는 걸 다 소진하는 게 잘하는 연기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연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침이 많이 튀는 배우 있죠. 네. 그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몰입하다 보면 튀는데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 제대로 발성이 된 상태에서는 침이 안 튑니다. 그렇죠.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 튀는 겁니다. 그럼요. 호흡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호흡이 딸리니까 침이 튀는 거죠. 물론 제가 유난히 침이 튈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있죠. 청천벽력 뭐 이런 거. 네. 로보캅2 뭐 이런 거. 네. 이런 건 이제 퇴폐풍조 이런 거 많이 튀는데. 네. 근데 그런 발음들도 정말 제대로 연습이 돼 있으면 30%의 호흡과 에너지가 있으면 안 튑니다. 안 튀죠. 네. 다 뱉어내니까 그게 튀는 거죠. 실제로 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상대 배우가 가까이서 그런 연기를 하면 대단히 실례고 결국은 자기 연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상대가 제대로 연기를 못 해주니까. 침이 튀어서 불쾌한 게 아니라 상대 연기를 연기가 방해하기 깨지죠. 때문에. 그래서 또 상대 연기가 깨지니까 저도 좋은 같이, 리액션을 못 받는 거죠. 예. 밸런스가 깨지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주 흥분 상태.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원래 우리 신체적으로 목구멍을 더 조입니다. 좁혀서.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 네. 저 여자를 당장 하옥해라. 옛날에 목을 이렇게 쥐어짰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 당장 하옥해라. 목을 열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시원하게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0% 에너지와 호흡이 아직도 저장돼 있어요. 하옥하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하옥하란 말이야. 뒤로 열어서. 하옥해라. 네. 하옥해라. 남아 있죠. 네. 근데 옛날식 연기는 그랬습니다. 쥐어짰어요. 그랬단 말이야. 이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카메라와 녹음 장비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약간 좀 과장된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는 카메라와 녹음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너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소리 지르면 오히려 리얼리티가 깨집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감정이 고조됐을 때 단전 아래로 중심을 낮춰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동작을 좀 섬세하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줄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 네. 감정이 격해지면 이게 아무래도 흉곽 쪽에 목구멍 쪽에 힘이 들어가요. 네. 그럴수록 발바닥이 뜨거워지도록 지면을 지그시 눌러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더 깊은 저음과 더 깊은 소리가 나오고 깊은 연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화가 나면 감정이 고조가 되면 되게 상체가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깊은 분노는 피가 식는다고 그러죠. 서늘해지죠. 그러면 더 단전으로 내려가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렇죠. 거로군요. 예. 네. 그러니까 보다 깊고 정말 화가 난 표정은 오히려 무표정에 가까워요.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는 거는 역시 무표정. 그러니까 왜 권투 얘기할 때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는 건 상대방 선수가 얼굴이 예쁠 때, 안 맞았을 때, 얼굴이 정돈돼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공포감을 느낀다. 지금 차범근 선수가 한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골키퍼는 이제 수비의 최전방이라 실수하면 그게 바로 골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3골을 넣었는데도 골키퍼가 희죽희죽 웃는다. 그러면은
거기다 슛을 하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아, 골키퍼가 웃을 때. 아니 분명히 3골을 먹었으니까 내가 3골을 넣었으니까 저 골키퍼가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감정의 동요가 있어야 되는데 아하. 그래도 계속 웃는다. 이러면은 여기다 대고는 이거 내가 슛을 했다가 은퇴 이후에 이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겁이 난다. 어허. 근데 그러니까 감정이 흔들리는군요. 동요가 일어나네. 공격수 감정이 동요가 되는 거죠. 근데 골키퍼가 그걸 넘어서서 무표정이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속에 그윽한 어떤 그 공포. 오, 더 공포가 일어나요. 더 공포가 웃는 얼굴보다. 웃는 얼굴은 저게 뭘까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이 무표정은 저 사람이 저 골키퍼가 간 사람인가? 저건 뭐지? 어허. 저 무표정의 의미는 뭐지? 어허. 왜 감정이 안 드러나지? 어허. 포커페이스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특히 야구 네. 투수들의 경우는 큰 타구를 맞았는데도 표정의 변화가 없으면 타자가 질린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게 스포츠하고 네. 연기하고 맞아떨어집니까? 더구나 예. 축구보다 야구 타자들은 예. 원초적인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과거에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LG 트윈스의 미륵불 수호신이라고 불렀던 신윤호 선수가 있습니다. 네. 신윤호 선수가 한 150km를 시속 150km를 넘는 강속구를 구사를 했는데 컨트롤이 안 된 겁니다. 허허. 그래서 자꾸 이제 제구에 신경 쓰다가 공이 약해지니까 얻어맞고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했습니다. 뭐 감독님이 부르더니 야, 너 컨트롤 나쁜 건 세상이 다 아는데 150km 돌직구가 예. 컨트롤이 안 돼서 아무데로나 날라온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겁나겠니? 타자가 겁나겠니? 타자가 겁나겠네. 겁나죠. 예. 겁나죠. 실제로 일본에 진출했던 이종범 선수는 네. 뭐 고의는 아니지만 이 팔꿈치에 공을 맞아가지고 몇 개월 못하고 그 공포심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네요. 자기도 모르게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 사극 찍을 때 네. 말을 타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낙마를 하면 바로 투수 털고 일어나서 말을 타지 않으면 공포심에 다시 말을 못 타요. 말도 또 무시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직 너무 심하게 다치지 않은 다음에는 네. 어떻게든지 쩔뚝거리면서도 타서 그 씬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네. 다음 촬영에 말 타는 씬이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높이만 돼도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그 스피드에도 겁이 난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포심을 넘어서는 거. 이야. 순정 만화는 안 보시죠? 독서는 많이 하시지만 들장미 소녀 캔디 혹시 보십니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네. 너무 달달해서 뭐 그건 알고 있어요. 뭐 캔디는 울지 않아. 뭐 이런 거. 거기서 안소니와 캔디가 낙마 사고. 그러니까 안소니가 죽는 게 낙마 사고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캔디가 말을 못 하다가 테리우스가 그 사실을 알고 강제로 말하자면 야성적으로 캔디를 확 태우다가 말을 태우고 태워서 달리죠 같이. 이야, 그런 트라우마를 장면이. 씻어주려고. 지금 낙마 얘기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거기서 애정이 싹 트는군요. 그렇죠. 트라우마를 씻어주니까. 그렇죠. 사실 그 전부터 좀 부정적 관심이 쌓여가다가 그걸 계기로 이 어떤 거친 면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애정의 표현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확 이 감정 전환이 일어나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호흡과 에너지를 30%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야생마처럼 컨트롤되지 않는 배우가 무대에 서 있거나 카메라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본인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죠. 관객이나 시청자가. 아. 제어되지 않은 말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렇네요. 그것은 예측 불허의 연기하고는 또 틀려요. 훈련받지 않은 말처럼 제어하기가 힘든 거죠. 아, 그럼 불편하네요. 어쨌거나 관객과 그러니까 시청자와 연기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이 약속을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거니까요. 그 약속은 또 신뢰죠. 신뢰. 그 끈을 끊으면 안 되죠. 30%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있으라. 언제든지 가지고 있으라. 에너지와 호흡을. 그러면 침도 튀지 않고 네. 목에 과도한 힘도 들어가지 않고
적절하게 자기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신체가 유연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장면으로도 부드럽게 전환이 되는 그렇죠. 거로. 네. 연착륙할 수 있고. 네. 김학철의 연기교실 8번째 팁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네. 8. 이런 똥배우가 되지 말자. 무자비한 침공세. 목만 쥐어짜는 배우가 되지 말자. 감정이 상승될수록 하중을 최대한 단전 아래로 내려라. 발바닥이 뜨거워지도록. 그리고 척추를 세우고 목구멍을 열어라. 70%의 에너지와 호흡을 내뱉고 나머지 30%는 저축해라. 척추를 세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구부린 상태에서는 올바른 발성이 안 되죠. 항상 바른 자세. 그러니까 꼭 구부려야 할 연기를 할 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네. 기본적인 자세는 척추가 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승마가 사실은 배우의 그 교정에 좋습니다. 자세 교정에 네. 굉장히 좋은 네. 운동이군요. 사극 할 때 실제로 말 타고 전투 씬 많이 찍으셨잖아요. 많이 찍었죠. 연습을 하신 거죠? 그럼요.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 몇 달간 네. 승마장에 가서 무료로 교습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을 탈 때 그 높이, 네. 우리의 눈높이가 한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말 위에 탔을 때 그 네. 높이가 가장 인간이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래요.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예. 땅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죠. 말한테 잘 보이려고 네. 말이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근, 네. 또 하나는 각설탕. 이야. 요거를 주머니에 소중하게 준비했다가 말한테 먹입니다. 타고 가면서 아니, 타기 전에. 타기 전에. 그리고 말의 눈빛을 보면서 나 좀 떨어뜨리지 네. 마. 그러면 말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겨우 그렇게 각설탕을 먹이고 당근을 먹여서 달래놨는데 급하게 늦게 온 선배한테 그 말을 뺏깁니다. 네. 그리고 낯선 말을 탔을 때 네. 그 말이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냐고 쳐다볼 때요. 아, 그걸 아나요? 알죠. 난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로 여분의, 좀 네. 여분의 각설탕과 당근을 항상 준비했습니다. 당근은 그럼 이렇게 한 개를 그냥 아니죠. 그럼 좀 잘라가지고. 잘라서. 그러면 각설탕은 딱꼭 하나. 요 한 개. 그러니까 네네. 작은 주사위 같이 생긴 거 네네네. 하나. 아,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거 하나에서 2개 정도. 손바닥에 올려놔야지. 요걸 준다고 이렇게 하면 요걸 덥석 뭅니다. 아, 손바닥에 그렇네. 올려놓으면 지가 이렇게 탁 네. 먹습니다. 야, 말과의 교감. 네. 야. 처음에 공포를 넘어 네. 나중에는 연민이 생기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말의 눈을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넘어 네.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말도 저를 이렇게 네.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몇 번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근데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이 타자마자 제대로 허벅지로 네. 말의 옆구리를 꽉 조이지 않으면 네. 초본 줄 알고 네. 깔봅니다. 말이. 네. 그 네. 얘기는 저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자마자 허벅지에 있는 힘으로 네. 말의 옆구리를 꽉 조여주면 네. 말이 정신 차립니다. 이 쓱 사람은- 돌아봅니다. 네. 어떤 놈이 탔나. 말 타본 사람이구나. 만만치 않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얼굴도 불친절하니까 말이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이 사람은 네.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 은어 하나 나왔습니다. 보통 그 기사분들이 나쁜 차 똥차라고 하는데 똥배우라는 말은 배우들 사이에서 씁니까? 함부로 안 씁니다. 예.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단지 좀 과격한 표현을 쓴 거는 네. 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 중에 연기가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혼자서 그러니까 배우들끼리는 그냥 절대 그런 말 그런 말을 서로 네. 쓰면 안 되지만 그렇죠. 네. 네. 배우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통하는 은어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요즘에 완곡한 표현, 네. 발연기, 뭐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거죠. 의미가 네. 있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30% 에너지는 남겨둬라. 그리고 흥분할 때 목구멍을 열고 네. 척추를 세워라. 네. 그리고 하중을 단전 아래에 발바닥이 뜨거워지도록 네. 대지를 힘껏 디뎌라. 그겁니다. 무표정의 분노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 아하, 위압적이다. 효과적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학철의 배우교실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